대기업들의 그 대출 연체가 0.07, 근데 중소기업은 0.01, 0.07, 근데 중소기업은 0.78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기업들 중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연체가 더 심하다. 그네들의 이제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따져봤을 때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한다,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라는 걱정, 고민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내는 건 스스로의 몫이고 스스로 더 분발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죠. 쉽지 않죠. 더 어렵고 더 고민스럽고 더 험난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건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님을 우리에게 진짜 뼈저리게 알려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또 근무하고 있겠습니까? 상당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임금이 월 250만원, 300만원 이내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70%, 80%인 게 대한민국에 있는 근로자들의 상황이죠. 그런 걸 볼 때 중소기업의 연체가 심하다라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고,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근로자들의 이 고용, 이 불안도 이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두려운 얘기이고 걱정스러운 얘기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가게나 개인이나 모두 다 이제는 대출, 빚을 좀 잘 관리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빚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빚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빚은 독약이다, 죽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은 빚을 레버리지라고 얘기하고 빚투를 얘기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말하는 놈들의 아가리를 찢어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업하는 인간들 중에서 영업도 적당히 해야지 선을 넘으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극악스러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게 지금의 시대인데 너무 안일하게, 너무 수월하게 내다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선 시대 아닙니까? 금나는 시대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는 괜찮고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부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괜찮다라는 말을 함부로 떠버리면 안 됩니다. 시기질투 받습니다. 모함 받습니다. 괜히 지금의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잖아요. 괜히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 호주머니에 돈 있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돈 벌었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괜히 문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새는 말 조심도 해야 되는 시대이고요. 말 잘못했다가 그게 부메랑이 돼서 회사 잘릴 수도 있고요. 별일을 다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구설수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런 구설수 잘못 이렇게 했다가는 인생 끝장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데, 저런 얘기가 조금 이렇게 소문이 좀 와전돼서 저 업체가 대금 결제 못 해준대, 부도는 안 되라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 공급 안 해줍니다. 상품 공급 안 해주면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신용과 현금 흐름이 한번 삐끗하면 망가지는 거는 그냥 금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인데, 그런 상황인데 괜찮은 것처럼 까부러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몇 년 뒤를 얘기하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개소리하는 놈들의 말은 전부 가짜다, 사기꾼이다 라고 여기면 맞습니다. 정말로 사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당장 내게 힘겨운 일들이 닥치면요, 그러면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시대, 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험난한 시대가 언제쯤이면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안에 나아지겠습니까?
안 나아집니다. 안 괜찮아집니다. 오래 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빚은 경제가 아무리 나아지고 좋아지고 해도 빚진 사람들의 삶은요 그냥 순식간에 개판됩니다. 순식간에 가진 거 다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빚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지내다가는 이 어떤 이 큰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자, 만만하게 보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체율도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걸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이용당하고 자신의 인생이 되게 이 처참해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내가 밥 잘 먹고 월급 이상 없이 받고 그냥 지내니까 세상이 평온한 것 같지만 지금의 세상은 절대 평온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크고 다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는 삶이 꽤나 무서운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 천방지축으로 철없이 지내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아마 어떻게 될지, 얼마나 어려워질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삶을 조심해야 되고 막막하고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하고 견디며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궁리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런 현실을 좀 잘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현실을 좀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뭔가를 꼭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 강요의 시대에 꼭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좀 시간을 보낼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네 삶은 또 흘러갈 것인데 그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좀 채워나가야 되고 어떤 걸 좀 구상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돈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절박하게 너무 궁지에 몰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도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내다보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를 잘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고 시간이 걸리고 또 잘 신중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직장인으로 살더라도 하나의 업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자신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현금 흐름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삶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뭘 먹고 살지에 대한 궁리는 내 직장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정년까지 이 회사에 버티고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나중을 위해서 나중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구상해 놓고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